안녕하세요. 대업의 임준성입니다. 10월 28일 파도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주와 관련된 공시 내용이 발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하락 마감이 되어서 많이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수주 관련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관련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거기와 관련해서 오늘 왜 주가가 하락했는지 한 세 가지 정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오늘 수주 공시에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초도 물량으로는 주가가 상승하기 힘들다라는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시장 자체에 지금 돈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두라는 개별적인 종목으로 봤었을 때는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조정도 들어온 상태다라고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 세 가지 이유로 저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수주 발표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컨트롤러 관련된 공급 계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약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31억 원. 그리고 계약 상대방 같은 경우는 국내 반도체 제조사라고 적혀져 있고, 계약 기간이 내년 1분기 지나서 이제 4월까지로 계약 기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 영업 기밀 유지 요청으로 인해서 이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수주 공시 나왔던 내용들이랑 비교를 해 본다면은 그 당시에도 계약 금액이 30억 정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국내 반도체 제조사라고 언급이 되었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이 내용으로 이제 언론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SK 하이닉스가 아닐까라는 추측성 기사가 나왔었는데 상당히 합리적으로 하이닉스란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 향으로 해서 이제 매출이 나가서 테스트하는 물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나왔던 것처럼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했던 것처럼 최종 고객사가 이제 테슬라 쪽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메타랑 진행했던 부분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제 아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다른 최종 고객사 쪽으로 해서 또 테스트할 수 있는 물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파도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추측성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왔던 공시 내용 자체도 금액 규모 자체가 100억대, 1000억대 단위 규모가 아니라 이제 30억 정도 규모로 해서 초도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 자체에 지금 수급이 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코스닥에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정말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5조도 안 되는 금액 자체로 거래 대금이 마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5조라는 금액이 도대체 얼마만큼 적은 금액이길래 거래 대금이 작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에 이제 일평균 주식 거래 대금 나와 있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이제 보시게 되면 주황색 막대 그래프가 코스닥 거래 대금을 얘기를 하는 거고, 코스닥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코스피보다도 더 많은 거래 대금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 때 거의 10조 가까운 거래 대금이 계속 찍히다가 4월 이후부터 해서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줄고 있고, 오늘 이제 거의 5조도 안 되는 거래 대금으로 마무리했다라는 거는 올해 거의 최저치의 거래 대금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에 수급이 없다라는 거는 시장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 힘 자체도 되게 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거의 35거래일 연속 이제 순매도 했는 걸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데, 환율이나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시장에서 지금 한국 증시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도 지금 많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주가가 지난주에 많이 급등한 이후에 오늘 조금 충분히 조정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조정 자체는 이 밑에 초록색 선 241선이나 노란색 선 20일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이동 평균선까지 이격도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 거치면서 이제 이동 평균선이 올라오길 기다리거나 조정을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한 다음에 주가 방향성이 조금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이제 주가가 많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는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이번 주는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도 물량으로 주가 올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과거에 앞서서 비슷한 거래 이제 계약 금액으로 주가가 반등했던 이력도 있었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이 정도 금액으로는 주가 반등하기 힘들다라고 조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초도 물량으로 인해서는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크게 반등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는 이제 본격적인 양산 정도 되는 금액, 최소 수백억에서 이제 천억 단위 정도 계약이 나와줘야지 크게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주가가 크게 반등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큰 계약 금액이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들이 해결되면은 또 주가가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첫 번째 내용이랑 좀 연장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새로운 또 빅테크 기업의 고객사를 확보를 하게 되면은 또 크게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앞으로 파도 소식이나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재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좀 지켜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가 또 인터뷰한 내용 뉴스 기사가 나오는데, 뭐 지난주에 제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대응하진 않았을 텐데, 파도 기업 자체에서도 이제 주주들을 위해서 주가 부양이나 기업 홍보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생각 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지호 대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희연 공동대표분이 계속 나와서 뭐 인터뷰나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지호 대표가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문제가 있나라는 좀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는데, 출국 금지도 이지호 대표가 그때 이제 문제가 됐었고, 그 이후에 언론에 나오는 내용이 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최대한 좀 취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을 해보고 문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확인이 된다면 제 영상에서 가감없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으니 너무 염려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기업 입장에서는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관련해서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뭐 내일이나 특별하게 이슈가 없었을 때 여기 관련된 인터뷰 내용 또 다시 한번 또 말씀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충분히 좀 조정 나올 수 있겠다, 다음 주까지 한번 더 시장을 좀 바라봐야겠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